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을 시작합니다. 작년 4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학기 성적표가 잘 나와야만 정부가 목표했던 작년 성장률 4%가 달성되는 것인데 결국 달성을 했죠. 2020년보다 4% 증가하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도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경제 현실이죠. 집중진단에서 경제 성장률 4%의 면면과 올해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작년 경제 성적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작년 4분기 지났긴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연간으로는 4%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주원 실장님, 성장률 자세히 살펴봤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에 이제 정부가 목표로 했던 4%는 들어갔다. 그러니까 네. 4분기가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확진자도 좀 많이 나왔었고 예. 그래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생각보다 안 나오면 아마 4%에 좀 미달하지 않겠냐라고 민간에서는 많이 봤었는데 네. 의외로 좀 잘 나왔습니다. 뭐 민간 소비도 그렇고 정부 소비도 많이 받쳐줬고 특히 이제 수출 쪽에서도 좀 힘을 보태서 네. 연간으로는 4%의 턱걸이를 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4분기 정철진 평론가 4분기 실적이 조금 그나마 올라가서 사실 작년 3분기 때 안 좋았잖아요.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까스로 달성한 건가요? 4분기. 그렇습니다. 막판 우리가 피치를 올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도 조심스럽지만은 3분기 때 나오는 것 보고 올해 4자를 못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를 봤더니요. 4분기 실질 GDP가 전년 분기 대비 1.1%. 예. 그야말로 내달렸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수출에서 정말 힘을 냈고 또 하나 이제 앞서도 우리 주원 박사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민간 소비가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전체가 4% 성장인데 민간 소비는 한 3.6, 3%대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민간 소비도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있었고요. 예, 4분기 때 힘들지 않았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나름 버텨줬던 것 같습니다. 민간 소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턱걸이 4%대 4자를 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속에서도 민간들이 조금 적응을 한 건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4분기 중반에 실시돼서 조금 소비가 늘어난 측면도 있을 텐데 주원 박사님, 이 지난해 이 성장의 견인차를 보면 수출 들 수 있을 테고 또 이게 소비인데 소비가 정부가 돈을 좀 많이 써서 이른바 추가 경쟁사를 많이 썼잖아요. 그 효과 무시할 수 없겠죠? 일단은 수출이고요. 예, 수출이 사상 최고치 25.7% 증가해서 6,400억 불이 넘었으니까요. 예. 우리나라는 또 특히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견인한 주된 힘이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추가 경쟁 예산 이게 이제 정부 소비를 크게 견인했습니다. 정부 소비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2년에 이제 기여도 증가율이 정부 소비 증가율이 5%였는데 2021년에 더 늘어났죠. 5.5%로. 그러니까 정부 소비가 상당히 좀 민간 소비의 부진을 받쳐줬습니다. 그렇다고 민간 소비 보면은 2020년에 이제 마이너스 5%였는데 작년 연간으로 3.6%거든요. 사실 플러스 3.6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2020년에 2021년에는 플러스 5 이상은 나와줘야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연간으로는 3.6%면 민간 소비는 4분기 선방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2020년이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5.0%였으니까 2021년 3.6% 증가한 게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추경 한 해 작년에 2차례 했잖아요. 추경 거의 50조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거를 쏟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 가까스로 선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작년 한 해를요. 역시 재정의 힘이 상당 부분 버텨줬다. 소비 섹터는 민간 소비와 공공 소비가 있을 텐데 특히 재정을 통한 공공 소비가 사실 상당히 좀 견인차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연 그런 재정들이 없었다면 또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됐었을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정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뭐 재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또 뭐 바꿔 생각하면 바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세금도 요번에 당초에 작년 1월에 했던 것보다 뭐 60조 이상을 더 얻게 되고요. 마지막 최종 수정치보다도 10조 원을 더 얻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걷어냄으로써 민간 쪽의 탄력을 좀 떨어뜨렸다라는 해석도 반론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재정이 어쨌든 수출과 함께 두 가지 축이 한국 경제를 버텨줬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민간 소비 타격이 예상보다 적었다. 뭐 이런 표현 가능합니까 지금? 4분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지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분기는 사실 보시면 12월에는 우리가 오미크론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수 쪽에는 뭐 큰 영향은 없었고 다만 이제 대외 교육 쪽에서 공급망 쪽에서는 좀 우리 교육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었겠지만 사실 뭐 작년 연간 그리고 4분기는 오미크론의 영향은 크진 않았을 것 같다. 이제 문제는 이제 올해 1분기에 이제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오미크론 확산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얘기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은 작년 성적표보다는 올해 이제 성적표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 올해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올해 예상 성장률은 3.1%인데 작년 4%. 홍남기 부총리는 그랬더라고요. 누구로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고 주요국 20개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정철진 평론가님 이렇게 우리 경제가 선진국 G20 중에서 가장 강한데 최근에 증시만 보면 뭐 제일 약한 것처럼 보여요. 성장률과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성장률은 일단 과거 지난 수치고요. 주식시장은 뭐 많게는 6개월을 앞당겨서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언밸런스와 시간의 미스매치가 나는 것은 좀 당연한 측면입니다. 근데 현재 주식시장 상황만 좀 놓고 본다면 그 시장이 또 옳다면 맞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당 부분 올해에 적어도 상반기는 좀 안 좋게 바라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주식시장 관점에서 좀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작을 했죠. 그렇죠. 하고 계속해서 하겠다는 사인도 줬고요. 그러니까 같은 아시아 쪽에서도 일본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뭐 지준율 인하 같은 것으로 정반대로 가고 있고 미국도 아직 테이퍼링도 다 마무리 못 지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만 먼저 금리 인상 긴축을 치고 나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좀 경제 부분과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수출과 재정이었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것은 수출 쪽에서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야?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령 최근에 수출 동향이 작년만 못지 않다? 그렇죠. 특히 실제로 12월, 1월이 지금 뭐 아직 확정치는 1월 확정치는 안 나왔지만 무역 수지 적자가 2개월 연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보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긴축과 함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유가 오르고 뭐 석탄가 오르고 가스 오르고 이제 비용 부담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선반영한다면 그것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더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3% 경제 성장률도 일단은 적어도 1분기는 지나야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현 상황이라면 조금 좀 어둡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올해 전망으로 지금 저희가 평가 이동을 했으니까 기왕에 최근 올해 상황을 좀 예상할 수 있는 일부 뭐 선행 지표라든지 뭐 이런 지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수 쪽은 이제 카드 매출을 봐야 되는데 카드 매출은 괜찮은 걸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괜찮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 괜찮은 건지는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소비가 그렇게 위축될 가능성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저희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10,000명 넘고 만약에 숫자가 20,000명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될 수도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정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저라도 약속을 취소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1분기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예. 수출 쪽이 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무슨 지금요? 얘기냐면 이게 이제 무역 적자 얘기거든요. 예. 12월에 마이너스 6억 불 6억 달러 무역 적자. 그리고 올해 1월 20일까지가 마이너스 56억 불입니다. 56억 불 적자. 예. 20일까지만 예. 봤을 때. 그러니까 30일 가면 좀 바뀔 수는 예. 있겠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수출에 좀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제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저희 수출이 이제 홍콩을 견인해서 간접적으로 중국 본토까지 가는 게 한 30%까지 봅니다. 전체 네, 수출에. 30%. 중국 경제가 저렇게 성장이 둔화되면 아무래도 우리 수출이 2021년의 실적만큼 그렇게 좋지는 못할 거다. 그게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철진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금 증시의 부진이 이런 경기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상황은 굉장히 지금 아주 안 좋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준율 인하라는 그 중국이 최근 했던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예.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네 혹은 반밖에 없네 이 두 가지 해석인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할 정도의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예. 마치 중국발 다시 한번 부양도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주식 예. 이런 유튜브 쪽에서는 앞으로는 중국이다 올해는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예. 바꿔 생각해 보면은요. 특히 예. 저는 얼마나 안 좋았으면 전 세계가 긴축으로 가는데 예. 중국은 나홀로 방향을 거꾸로 타는 것인가? 네. 그런 좀 어려움의 부각 차원에서 지금 지급 준비율 인하를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정확한 뉴스들은 많이 안 나오지만 중국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특히 홍다그룹 사태 때문에 부동산은 이게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어느 정도 빠졌는지도 잘 통계도 좀 찾아볼래도 못 찾겠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정말 1위를 다투 1위인데 저렇게 만에 하나 균열이 난다면 예. 우리의 수출도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부는 경제 성장률이 한 3.1%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 물론 연초이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을 텐데 우리 주원 실장님이 계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 전망치는 2.8% 정도인데 원래 정부보다는 민간이 좀 낮춰서 보거든요. 그래서 2.8%도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0.3 차이가 클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근데 2.8% 저희가 전망한 게 이제 작년 가을쯤이거든요. 작년 예. 가을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오미크론이라든가 차이나 리스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좀 부상이 돼서 그리고 또 한은의 금리 인상도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를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어쩌면은 1분기 상황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는 하겠지만 네. 2.8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혹시 경제 전망치를 조금 낮추는 수정하는 그런 작업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지금 그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고요. 예. 왜냐하면 핵심은 이제 1분기에 우리나라 방역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오미크론이 다른 선진국들 보면 기존의 최고치의 한 4배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직전 최고치가 한 8,000명 정도 됐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만 명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또 마스크도 잘 끼고 해서 그거보다 좀 낮을 것 같지만 만약에 3만 명 나온다면은 당연히 수정을 들어가야 되겠죠. 확진자가 다른 나라 추세를 볼 때는 평균치 한 4배 정도 올라가니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때쯤이면 경제 전망치도 조금 수정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러는데 지금 금리 인상 말씀을 하셨는데 정철주 평론가님, 한국은행이 지금 앞서서 먼저 금리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물가 상황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좀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마지막 지난달 금리 올리고 나서 연 1.5% 기준금리도 이게 이제 긴축적이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도 1.5도 이제는
뭐 노말이다, 네. 보통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주를 하는 총재는 3월까지니까 이제 새로운 또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방향성은 뭐 새로운 하는 총재가 왔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3월에 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할 텐데 3월에요. 네, 그 다음부터 나올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당초에는 미국이 올 3회라고 얘기했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는 5회, 6회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늘 이제 안전 네. 마진까지 둬야 되기 때문에 올 한해 연 기준금리 2%는 전 한국은행 우리나라요. 네. 뭐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부 관계자들,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얘기했던 게 그 회색 코뿔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코뿔소가 다 보이긴 해서 그 정도 위험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츰 간과하면 이제 크다는 뭐 위험이 된다. 뭐 예를 들어 금리를 올리면 자산 시장에 영향을 바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 그게 뭐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이 위험성은 어느 정도나 봐야 됩니까? 이제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에 달려 있고요. 네. 만약에 저희도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까지 보고 있거든요. 2%까지요? 2%를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 예, 한국은행이 그럴 것 같다라는 이제 저희들 전망치긴 한데 만약에 연말에 2%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실물 경제 위축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5나 1.75면 어느 정도 감내를 하겠지만 네. 2%면은 상징적인 의미도 좀 크고요. 그러면은 투자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자산 시장을 돌고 또 이제 부채 쪽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분명히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올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2%까지 오르면 좀 충격을 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평론가님? 우리나라 기준 금리 뭐 지금 1.25%인데 어떻게? 뭐 2% 정도 갈수 아까 있다. 예, 주원 박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네. 최근에 또 국고채 금리가 너무 많이 좀 빨리 튀어오르고 있어서 약간 좀 기준 금리와 뭐 시장의 금리가 좀 괴리도 많이 생기고 있는 이제 예. 그런 대목도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장, 우리 증시 영향은 계속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1분기가 끝이 나봐야 네. 뭐 지금 오늘도 너무 많이 빠지니까 바닥에 대한 이야기도 뭐 나오고 여기가 바닥이다 뭐 누구는 사라 마라 하는데 예. 지금 여기서는 전망이 좀 뭐 별로 그렇게 뭐 네. 불필요한 대목들 어쨌든 1월이 돼서 테이퍼링이 끝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죠. 뭐 QT에 대한 스케줄을 받아보고 그 다음 시장의 해석을 확인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자산 시장도 그 반응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당연히 부동산 뭐 먼저 코인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예. 코인, 주식, 부동산, 다시 채권 뭐 이런 순으로 코인, 부동산, 일정 부분은 주식. 좀 영향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원 실장님, 우리 수출이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조금 둔화된다 그러면 세계 경제 성장률에 조금 작년 못지않게 작년보다는 조금 둔화된다 이런 예상인 거죠. 혹시 더 나빠질 거라는 뭐 그런 전망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경제 성장률은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2020년이 마이너스였고 예. 성장률이 2021년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거는 뭐 금융위기 때도 그랬거든요. 예. 이게 아마 정상적인 이제 그 궤적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예. 다만 이제 그 정도로 둔화되는 뭐 IMF라든가 OECD라든가 예측했던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존에 이제 작년 가을쯤에들 많이 했는데 그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저희 수출 쪽에 이제 불안 요인이 좀 너무 많은 거죠. 예, 그게 일단은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중국 경제 리스크.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감을 못 잡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예. 지금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올리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예. 올리려고 생각하거나 하는데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췄다는 그거는 거잖아요. 뭔가 위험하다는 시그널입니다. 예. 너무 그런 추세를 벗어나서 자기네만 금리를 내리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행동 자체도. 근데 그런 부분이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일 걸로 예측은 됩니다만 공급망 이슈입니다. 이게 글로벌 코로나 공급망 때문에 이슈요. 예,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핵심 원부자재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뭐
동남아 쪽의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 뭐 가까운 예로 이제 중국의 요소수 사태, 뭐 이런 공급망 이슈가 우리 주력 제조업을 좀 흔들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그 두 부분이 사실은 수출의 가장 큰 리스크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작년에 저희 수출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게 기여도로 따지면 물량이 기여한 건 없습니다. 단가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단가만 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단가를 올렸던 원인은 이제 원자재, 특히 원유 가격이 올린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는 기저 효과 때문에 원유 가격이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수출 단가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올해 호황을 보이려면 물량이 확 늘어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이게 수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게 작년과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 성장을 홍남기 부총리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중국 경제 리스크, 공급망 이슈, 또 이 잘 나오던 수출 둔화 가능성 온통 지금 먹구름뿐이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렇게 낙관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의 견인차를 수출과 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오미크론이 잘 해결돼서 민간 소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출과 재정이 적어도 작년만큼은 해줘야 이게 민간 소비가 치고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더 소위 말하는 상승 효과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수출 부분도 앞서 우리 주원 박사께서 잘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재정도 이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작년, 재작년 뭐 넘치는 세수였었고요. 늘 세금 거둘 때 넘치는 세금 거뒀었었는데 이제 과연 이제 올해나 내년에도 이런 넘치는 세금이 이어지게 될 것인가?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부분도 한번 전망해보고 이건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작년, 재작년만큼 잘 될까? 또 하나 개분 부분에 있어서 뭐 양도세라든가 부동산 부분에 이제 세금들도 많이 늘었었죠. 이게 또 이어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재정도 실은 앞으로는 뭐 당장 올해는 아니겠지만 녹록치가 않을 텐데 그러면 작년에 이루어왔던 두 개의 견인차인 수출과 재정이 그닥 선방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소비도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못 쫓아온다면 물론 이제 명목 수치가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거 지금 자신만만하게 할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러네요. 여튼 뭐 올해를 생각하면 좀 걱정스러운데 지난해 4% 정부 목표를 달성했다니까 주원 박사님, 조금 이 범위를 넓혀서 작년 성장률 문재인 정부 한 5년 후 이렇게 조금 넓혀 보면 그전 5년 박근혜 정부, 그전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평균 성장이 일단 더 떨어진 거죠,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으로 좀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왜냐하면 경제는 이제 시간이 좀 멀리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성장률 자체가 조금씩 낮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는 연평균 성장률 4.7%였고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조금씩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제가 뭐 정부 홍보하자는 건 아닌데 2017년과 2018년 보면 평균 한 3%에서 3.1%는 나오거든요. 집권 한 1, 2년 초기에. 근데 2019년부터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2019년은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세계 교육 자체가 확 죽었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2.2%로 떨어졌고 그리고 뭐 2020년 마이너스 0.5 코로나고 뭐 작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기존 정부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정부의 정책 실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률의 전 둔화 추세 속에서 나온 측면이 있다.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뭐 성장률 봤지만 성장만 하면 뭐합니까? 고용이 좋아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을 조금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우리 정철집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주원 박사께서도 경제 성장률 평가가 나왔었는데 이제 일자리 평가할 때도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토론회 같은 거 이렇게 가보면 뭐가 애매하느냐. 뭐가 애매해요? 2년이 코로나19로 변수가 나온 해가 돼버리니까 그 2년을 감안하면 이것이 잘했다라는 의견과 2년을 빼고도 2년을 더 못 견딘 거 아니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예. 뭐 그냥 멋대로 해석이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터졌던 그 2년 부분들이 이걸 한 해 전반적인 뭐 경제 부분에서의 특히 예. 뭐 정치 이런 거 빼고요. 네. 적합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항상 거기에 논란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좀 일관성 있는 평가를 좀 어렵게 만든다. 그렇죠. 예. 보기에 따라 다르죠. 아, 예.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잘했어가 분명히 가능하겠고요. 예. 이제 반대 의견도 가능한데 공공 부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역시 많이 늘었습니다. 6% 정부 일자리. 정도가 예. 정부 일자리가 늘었었고요. 예. 반면에 이제 풀타임 일자리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급 일자리, 좋은 일자리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 한 8% 정도가 이제 줄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었고요. 예. 시간제 일자리가 꽤 많이 늘어났던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공공 부분에 있어서 공공 근로 같은 것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일자리를 보는 시각도 굉장히 이게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공공 부분 재정을 투입한 공공 부분 일자리가 없었으면 그야말로 저소득층은 무너졌었겠다. 특히 코로나19 2년 동안에요. 반면에 재정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의 탄력을 더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뭐 전대미문의 위기였었고요. 예.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어쨌든 2년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G20에 비해서는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것은 또 맞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주원 박사님은 이 공공 부분 일자리 좀 늘었다는 거, 36시간 풀타임 일자리는 줄고 시간제 일자리는 좀 늘었다.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정부가 정말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고용이 줄었을 수도 네. 있는데, 근데 그 숫자 자체로 놓고 본다면 누구나 부인할 수는 없는 거는 일자리의 질은 많이 떨어졌다. 일자리의 질은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 뭐 취업자가 많이 늘었고 실업률도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뭐 36시간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 비중이 2019년에 한 78.6%였는데 2021년 연간으로는 73%로 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거는 뭐 코로나 위기가 가장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을 볼 때 아무튼 일자리는 작년하고 작년, 재작년의 상황은 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올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엔데믹 얘기도 나오고 경제가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예. 뭐 경제 지표도 그렇고 일자리 지표도 그렇고 올해 나오는 게 진짜 우리가 진짜 100이다. 지금 정부에 만약에 성적표를 논한다면 그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의 임시 충격처럼 올해는 또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정권 유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를 수도 있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얼마나 또 쏟아붓느냐, 벌써부터 추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추경 없이는 지금 이 내수를 조금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던 재정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새로운 정권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첫 해, 두 번째 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좀 불확실성이 많은 민간 쪽의 투자라든가 이런 걸 바라보는 것 대신에 분명히 뭐 어느 여야 할 것 없이 새로운 뭐 후보가 되는 그 사람은 재정을 또 이제 엄청 투입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건은 저는 이제 수출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만큼입니다. 올해 이제 재정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 이것이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원 박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 뭐 새 정부가 되든 뭐 현 정부 이어가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정부가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민간 부분이 많이 위축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게 올해까지 이제 3년 동안 막 쏟아붓는데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성장률의 기본은 민간 쪽에서 얼마나 경제 활력이 높여지느냐, 그게 민간 소비, 민간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꼭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말고, 정부가 지출하는 거 말고 민간 부분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핵심으로 가져가야 될 아젠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간의 활력. 우리 평론가님도 짧게 마지막으로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K 제조업을 좀 다시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는데요. 한국 힘들었던 제조업. 코로나 2년간 우리가 무시했던 제조업, 한국의 수출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홀대하지 않았었나. 우리 K 제조업의 또 위대함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위기 때 힘을 내는 것들은
역시 수출과 우리 제조였었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지난해 성장세를 뒷받침한 우리 한국 제조업들 올해도 조금 또 힘이 더 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민간의 활력을 높여보자는 쪽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